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미크론 때문에 많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고3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헌법소원을 냈대요. 위헌 판정을 내려달라고. 강제접종이잖아요. 사실은 뭐 말은 선택은 자유라고 하면서 지금 중3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내신에 어떻게 하라고? 그게 과연 자율일까요? 타율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기사에도 잠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감염되는 사람들이 다 돌파 감염이래요. 그래서 뭐 백신을 더 맞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시영 박사님 책에서 아주 정답을 내놓으셨어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작용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변이에 대해서 그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면역에 대해서 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반인으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맞는다고 치더라 하더라도 면역에 대한 면자도 모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낫은 사람이 항체가 안 생겼다고 백신을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소아마비에 걸렸던 사람이 이겨내면 소아마비가 안 걸리는데 그 사람은 평생 소아마비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얘기예요. 마마도 마찬가지고. 너무 답답한 현실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헷갈리는 문제인 거고 다 선택의 자유인데 신문 기사 그러니까 기자들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5급 공무원이 얘기했듯이 국민은 개돼지라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정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르신들이 백신 유효기간이 끝나서 감염이 많다고 안 맞은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제일 많이 맞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뭐 백신을 안 맞아서 걸렸다라는 등 이렇게 기사를 낸다는 자체도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밀어 오르거든요. 결국은 각자 개인 면역밖에 없지 않을까. 백신이고 뭐고 간에 믿을 것도 못 되고 질병청도 믿을 것도 못 되는 것 같고 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면역의 면자도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슬픈 현실이 가슴 아프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그래도 올바른 세상을 올바른 지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는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열받는 것 같네요. 왜 열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개인 면역을 끌어올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을 살리는 호르몬 3장은 뭐냐면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지난주 잠깐 하다 말았던 이제 갱년기에 대한 얘기예요. 갱년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갱년기에 대해서 좀 뭐 갱년기 증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고통을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겪는 그 갱년기는 모르겠지만 남성들도 상당히 갱년기를 많이 겪거든요. 많이 겪어서 감정이 너를 띄어요. 사실은 남성분들도 제 나이 정도 되면 감정이 너를 띄는데 이거는 늙으면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일인데 이거를 너무 질병화를 하는 거예요. 기사들도 그렇고 세상이 아니 태어나면 다 죽는 건 정상인데 그냥 갱년기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호들갑을 떠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고 그게 질병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면 질병 판매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박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질병을 없는 질병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마케팅이다라고까지
그런 책으로 한 권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에요. 질병 판매하기. 아니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늙는 것도 이제 질병인 거고요. 출산도 질병인 거고요. 갱년기도 질병인 거고요. 주름살 생기는 것도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다 땡겨야 돼요. 다 땡겨가지고 팽팽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참 답답한 현실이죠.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 준대요. 그래서 0.52명, 53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한대요.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121페이지에 중년에 찾아온 이상한 변화들. 근데 이 말도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호르몬이 모든 거를 다 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엔돌핀이 나와야 기뻐요. 예를 들어 뇌가 잘못돼가지고 나는 되게 기쁜데 엔돌핀이 안 나오면 기쁜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년에 찾아온 이상한 변화들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대에 뒤처진 놈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세상 살기 편해져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처럼 정말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호미질하고 막 잡초 제거하고 막 진짜 딴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갱년기가 어디 있어요, 대체. 살기 편해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12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성들은 40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감소하고 50세 전후로 난소 기능이 갑자기 약화돼 폐경이 된다. 아니, 폐경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완경이에요. 네. 완경과 더불어 갖가지 갱년기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데 골다공증과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겪게 된다. 줄어든 여성 호르몬 덕분에 여성은 점차 남성적인 성향에 줄어든다. 옥시토신이 줄어들면서 가족들을 품에 감싸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던 태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형태로 바뀐다. 여러 가지 심경 변화로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물론 남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남성도 아파요. 저도 이제 제 나이 먹으니까 소소하게 아파와요.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대 몸하고 50대 후반 몸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는 거죠. 지네들이 피터팬도 아니고 무슨 피터팬 신드롬에 쌓여서 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열받네. 갱년기라 감정이 보이시면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이걸 자꾸 문제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24페이지에 남성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 이 오한진 박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남성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이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생식기를 비롯해 뼈와 근육, 중추신경까지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 부부관계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독 피로 해소가 안 되고 의욕이 없어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지들만 무슨 갱년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성이 뭐 그러면은 아주 남성은 아주 그냥 뭐 되게 웃기게 취급을 해요. 응? 우리도 슬퍼요. 감정 기복으로 너리 뛰고요. 1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갱년기 여성에게는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유방암과 같은 질병도 많이 발생한다. 실제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우울증 발병률을 합치면 암 발생률보다 많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폐경과 갱년기를 누구나 겪는 가벼운 질환으로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책을 적어놨지만 그냥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삶을 완성하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당연히 거치는 관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은 뭐예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 줍는 할머니들 보세요. 허리가 90도로 꺾였는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요. 그분들 안 아파서 할까요? 천만의 말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왜 자꾸 아픈데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저는 당연히 아파도 싸다고 봐요. 131페이지에 보면 척추 압박골절은 정형외과를 찾는 50대 이상 여성 중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원인은 완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이 대부분이다. 예, 여성들이 이 완경이 되기 전에 이게 에스트로겐 때문에 골밀도 저하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50대 전까지는 남성들이 골절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완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여성들은 골절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다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를 몸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똥배를 자꾸 싸요. 지방을. 그거 자꾸 빼지 마세요. 그거 빼니까 부족해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를 자꾸 거스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거고 태어났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고 태어났으면 다 고장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체는 종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똥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70대 이상 되는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루엣을 보면 남자지 여자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70대, 80대가 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몸이 다 똑같아질까요? 그림자를 보면 다 동글동글해지거든요. 다리는 다 얇아지고요. 그걸 왜 나만 20대, 30대 몸으로 유지하려고 개기냐고요. 그러니까 병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135페이지에 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뇌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의 에너지 중추인 미토콘드리아, 특히 뇌혈관에 있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스트로겐은 노년이 돼서도 뇌혈관 혈류의 흐름이 꾸준하도록 도와준다. 의사결정, 집중력, 언어 프로세스, 듣기 능력, 정서적 프로세싱을 하는 뇌 영역이 덜 위축된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방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되면 다 이 복부 있는 데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 것 없이 동글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근데 그걸 자꾸 역행을 하시네요. 그죠? 또 남성 갱년기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분도 아마 이 책을 쓴 당시에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뭐 여성형 유방이 나타난다. 이건 남성한테 나타나는 얘기인데 탈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유전이고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고 세 번째는 노화라는 거죠. 그러면 유전이야 사실은 뭐 20% 이하고 질병이 발생되는 거 내 아버지가 대머리였다고 내가 대머리가 되는 확률은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호르몬 변화하고 노화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거, 남성에 대해서. 그럼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성 얘기만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성장기에는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 근육은 점차 사라지고 탄력을 잃는다. 근육을 유지하고 남성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한다. 에너지를 내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원재료를 몸에 채워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니까 이제 고깃집이 이렇게 붐비는 거예요. 튼튼하게 달라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단백질을 가장 좋은 게 뭐야? 콩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콩도 뭐 다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콩단백질이 우유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는 하루에 콩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관상동맥 질환이 예방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책에 우리 아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콩단백질을 25g을 섭취하면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한다라고요. 고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47페이지는 되게 재밌는 게 중년의 부부를 위한 몇 가지 당부 이래가지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라. 서로 상처 준 거는 다 이렇게 사과하고 치유하라는 얘기고요. 또 남성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라고도 돼 있어요. 대한민국 남성들 많이 좀 하세요. 여성들한테 해줄 얘기가 이제 150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사노동을 돕는 남편에게 잔소리는 금물이다. 갱년기 증상을 겪는 남성에게 잔소리를 해대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군요. 빨리 죽으라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 중년 가장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간질환,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2배나 높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죠? 슬퍼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4장은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2 그래가지고 뭐냐면 비만에 대한 거. 비만도 결국 뭐라고요? 호르몬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13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르몬을 알면 거짓 배고픔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렐린하고 렙틴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배고픔은 뇌 옆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배고파 이걸 느끼는 거고요. 렙틴이 꽉 차면 탁 나오면 배불러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 호르몬이 잘못되면 잘못 인지를 하면 사람이 이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렐린 배고파라고 하는 호르몬과 목말라 하는 그 뇌 부위가 같은 부위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는 갈증을 느껴서 그 부위가 발현이 되는 건데 사람들 인지는 내가 배고파라고 인지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으면 해결될 일을 양푼을 꺼낸다, 밥을 넣는다, 각종 반찬을 넣는다, 비빈다, 먹는다, 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여성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을 강의를 하다 보고 지방 다니면서 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뭐예요? 저는 왜 물만 먹어도 살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은 0칼로리예요. 살찔 수가 없거든요. 물을 먹어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하면 엄청 실해 먹어요. 애들 간식해주면서 자기가 반은 먹고 그리고 지는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59페이지에 보면 액상과당. 이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건 감미료인데 이 감미료는 굉장히 인체에 무리를 줘요. 살은 안 찔지 모르겠라고 하는지 몰라도 액상과당 감미료를 먹게 되면 식욕을 훨씬 더 땡겨요. 왜냐하면 단 느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지가 않기 때문에 당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뇌는 더 많은 음식을 땡긴다고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러한 식욕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다. 트랜스 지방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 이제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크게 프래카드가 붙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 가정보호법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성소수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그 반대한다고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트랜스젠더는 안 되고 트랜스 지방은 괜찮아서 애들한테 먹이십니까? 여성분들? 트랜스 된 거라고요. 트랜스 바뀐 거라고요. 시스 형태가 아니고 트랜스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기름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기름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요. 그건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사주세요? 도대체. 식욕 호르몬이 적정량 분비되지 못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인체는 너무나 마르거나 뚱뚱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금세 뚱뚱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비만 환자의 몸에 과잉 누적된 체지방은 호르몬의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스스로 호르몬 또는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막 분비를 해요. 또 나쁜 게 들어오면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 지방을 막 늘려요. 트랜스 지방 많이 먹고 감미료 들은 거 많이 먹고 하면 그런 게 다 늘린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먹이는데 그러면서 애들한테 뭘 줘요? 사탕 주고, 예? 감자튀김 먹이고, 뭐예요? 아이들 음료수 먹으면 혀 파래지는 것들 먹이고 답답하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렙틴 분비는 지방세포수에 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렙틴이 분비되면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례한다는 얘기는 지방수가 많이 늘어나면 렙틴이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렙틴이 안 나오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빅사이즈 매장을 가셔야 되는 거죠. 빅사이즈 매장.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뚱뚱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지가 먹는 건 생각 안 하고요. 렙틴이 아무리 분비돼도 포만감이 생기지 않는 것, 이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렙틴 저항성이 많아요. 배부른 사람들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걸까요? 뭐 유튜브에서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살 안 찌잖아요. 희한하죠. 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161페이지에 이제 뭐 저부터도 이거는 어떻게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식단에서. 흔히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가 꺼져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고 허기를 느끼는 것은 밀가루 음식이 칼로리가 적어서가 결코 아니다. 밀가루 음식의 당 지수가 높아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니 그에 따라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혈당이 떨어져 거짓 배고픔을 느끼면 식욕도 다시 돌아온다. 렙틴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밀가루에 뭐가 있다 그랬죠? 솔비토리 있다 그랬죠? 그 마약 성분. 그거 먹으면 황홀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낀다고 밀가루.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주요 호르몬들은 뭐가 있냐면 갑상샘 저하증, 쿠싱 증후군, 이건 부신에 고장 나는 거예요.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비만을 부르는 호르몬들이에요. 166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지 저장을 할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줄 아세요, 몸이? 자연식품이냐 가공식품이냐에 따라서 저장을 할지 쓸지가 달라져요. 진짜예요.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식품은 한없이 먹을 수는 없지만 먹어도 대부분 에너지로 다 써버려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대형 마트를 갔다가 되게 놀랐는데 과자 한 봉지가요 제 몸통만 해요. 한 봉지가. 옛날에 지방에서 강의할 때 이런 비유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노래방 새우깡 있잖아요. 노래방 새우깡 이때만한 거. 그거 한 봉지 뜯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 가사대로 손이 가요, 손이 가면서 계속 가요. 바닥에 날 때까지. 근데 그만큼 잣을 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만큼 시금치를 데쳐놓으면요. 못 먹어요. 그게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차이점이거든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 비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비만으로 인해 호르몬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균형점을 찾아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해주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면서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기술을 해놨어요. 호르몬 문제죠.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된다고요? 단백질을, 콩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돼요. 콩단백질, 육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168페이지에 뭐라고 되냐, 비만 호르몬과 다이어트 호르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렐린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 얘기 나와서 아까 쿠싱 증후군 얘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여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살이 찌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 당을 가지고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그 인슐린과예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될수록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은 당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뇌는 당만 쓰니까. 그러니까 당은 섭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인슐린을 얼마큼 분비를 억제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살 안 찌는. 살뿐이 아니고 살이 찐다라는 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지방은 절대 인슐린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 코코넛 지방이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우리 들깨 기름이라든지 참기름, 들기름 이런 좋은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도 느끼고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은 교육이 뭐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쪽 계통에서 배운 분들은 뭘 배웠어요? 지방은 몸에 나쁘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방을 배가인시하죠. 등한시하죠. 참 슬퍼요. 그죠? 여성을 살찌우는 에스트로겐. 근데 에스트로겐이 무작정 살을 찌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그러니까 나와야 될 땐 나오게, 들어가야 될 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어때요? 들어가야 될 곳은 나오고 나와야 될 곳은 들어가게 막 이렇게 비만이 되죠. 슬픈 거예요. 이것도 에스트로겐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호르몬은 어떻게 체지방을 줄일까? 그래서 렙틴 이야기. 렙틴이 잘 나오면 배부르다는 걸 빨리 느끼기 때문에. 또 저장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또 호르몬. 그게 나오면 이제 저장돼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복부 옆구리를 잡아보세요. 그 저장된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DHEA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나 이제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만에 효과가 있다. 뭐 다이어트 얘기 나오고 이분도 다이어트 오한진 박사도 다이어트 얘기를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5장은 이제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좀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가 아닌 거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6장은 건강과 젊음을 잡아라 그래갖고 호르몬을 잘 만드는 생활수칙 8가지를 이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동안유지 호르몬을 관리하라. 동안유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예요. 자, 동안 좋습니다. 90 됐는데 10대처럼 팽팽해요.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앞에 앉은 한 분이 고개를 엄청 눈을 땡그랗게 뜨고 끄덕거리는데 참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이에 맞게. 그래서 동안 호르몬을 유지하는 그래서 성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라. 두 번째가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어라. 그런데 사실은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은 게 사실 산업화 사회 이후거든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몸은 3만 전하고 3만 년 전하고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들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면 지금은 너무 많이 쳐먹어서 쳐드셔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뭐를 먹어야 병이 났는데 지금은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빼낼까를 고민해야 병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끼를 꼬박꼬박 조금씩이라도 먹으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호르몬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을 먹어라. 가공식품 말고 좀 농약이 들어가 있고 하더라도 천연식품을 먹어라 이런 거죠. 단백질, 콩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뭘까요? 설탕과 소금은 호르몬을 지치게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설탕과 소금을 자제해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설탕은 자제하되 소금은 맛있게 먹어라.
소금이 그렇게 나쁜 거면 바다가 짜면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나 미역을 먹으면 우리 다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숙면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그래서 숙면, 잠들고 처음 90분 동안의 수면의 질이 그 밤새 잔 수면의 모든 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그 90분 푹 자는 그 숙면이 나머지 잠을 굉장히 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아까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취미 생활은 필수다. 취미 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치매를 예방한다고 돗자리 깔고 단풍구경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별로 치매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숫자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새로운 거 그러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른손으로 글을 썼으면 왼손으로 글을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숟가락질도 왼손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뇌는 완전히 새롭게 되거든요. 또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을 경계하라. 약물을 경계해야 돼요. 요즘은 약물뿐이 아니죠.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있는 뭐 피임약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항생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호르몬이 정말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을 경계하라. 이제 환경 호르몬 너무 심각하죠. 환경 호르몬은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좀 호르몬을 좋게 만드는 방법들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무시무시한 책을 하나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도둑맞은 미래예요. 우리가 이런 호르몬 때문에 우리 앞으로 세대들이 과연 번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가에 관련된 책인데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